네, 안녕하세요. 앞에 우리 권 교수님 가니까 너무 강렬해가지고 저도 지금 조금 약간 당황스럽습니다만. 네, 저 심혈관계 질환에 관련해서 좀 오해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정도로 강렬하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오해와 진실이 제일 많은 게 또 이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어디서 누가 이렇다고 하더라, 이거 정말 이래야 되느냐,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못된 것들 얘기를 갖다 알고 계시고 해서 오늘 그거에 이제 그런 심혈관계 질환 관련된 오해 진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관련된 얘기를 갖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 먼저 생각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건데요. 갑자기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은 고혈압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나 그래서 고혈압을 걱정하고 있다고. 아니 뭐 그 드라마 같은데 봐도 막 이렇게 뒷목을 잡으면서 막 으아 감이 그렇죠. 이가 네.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우와, 이거 내 있죠, 혈압이 이거. 아이고 내 혈압이. 저는 아니에요, 근데? 예, 저는 옛날부터 그 말씀을 꼭 드렸는데 이거는 이런 연출은 그 PD 분들이 굉장히 게으르신 거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구태의연하고 이런 거는 이제 21세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혈압이라는 건 몸의 컨디션이 나쁘거나 기분 나쁘거나 정말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 열받은 그런 경우에는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심지어는 달리기만 해도 올라가는 게 혈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장에서 혈액을 많이 펌프를 해주고 혈관 긴장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이 스트레스 받아서 올라가는 혈압이 그게 만성적인 고혈압 체질을 만드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으니까. 혈압이라는 게 뭐냐? 혈압이라는 거는 심장에서 혈액에 그 몸에다 그 혈액을 갖다 보낼 때 혈관으로 보내잖아요. 예. 그 혈관을 통해서 가는데 마치 이 수도 파이프에서 또는 우리가 고무 호스에 그 소방 호스에 그러니까 물을 갖다 쫙 보내면 거기가 빵빵해지듯이 혈관에 이제 압력이 전달되는 게 바로 그 혈압이거든요. 근데 그 어느 정도 혈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너무 낮으면 안 돼요. 너무 높으면 진짜 혈관을 갖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계속적으로 많이 혈액을 보내지도 않는데도, 그리고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계속 그 혈압이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 이것이 고혈압 체질이고 이것이 고혈압이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이 올라간다, 일시적으로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럴 때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혈압 관리하시고 이런 그 혈압이 아니라 두통 관리하시고 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이 고혈압이란 체질로 바뀌어서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그러고 140 넘어가면 고혈압인데, 막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막 140이 넘어갈 때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고혈압 측정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하게 한 5분 정도 쉬실 때, 병원에 와서도 한 5분 정도 쉬신 다음에 혈압 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혈압을 관리하는 기준, 고혈압 체질이라는 것 기준은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고 아무런 불편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올라가 있는 경우, 즉 표에 보시는 것처럼 140에 90을 우리가 고혈압의 기준으로 보는데,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이런 거 같은 거 가지고 혈압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거꾸로 이제 이게 혈압이라는 게, 아이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아프면 나 혈압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프니까 혈압이 높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혈압을 그때그때마다 재보시는데, 저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제발 머리 아플 때 혈압 재보시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혈압 때문에, 고혈압이 있어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와서 머리가 아픈 경우에는 한 혈압이 수치 되지 아시잖아요. 아까 140, 90 얘기하는. 예. 혈압이 한 250에서 270 넘어가는 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고혈압성 응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요즘같이 고혈압에 대한 그 경각심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못 보실 거예요. 제가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지난 세기, 20세기에 딱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 혈압을 재는 거는 아주 그래서 혈압을 잴 때마다 그 편안할 때, 그럴 때 재시라고 하고, 머리가 아프시면 혈압약을 드시지 말고 두통약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그러면 혈압. 네,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머리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몸이 그냥 긴장돼 있을 때, 너무너무 피곤할 때, 이럴 때 재보시면은 혈압이 올라가 있으니까 제발 그럴 때는 혈압을 재시지 마시고 편안할 때 재보시는 혈압을 가지고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해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네. 다음 오해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이제 또 고혈압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혈압약은 맨날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맞는 그래서 거 먹기 아니에요? 싫다. 어. 네, 아주 이건 이제 굉장히 너무 많이들 듣는 질문인데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그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라는 걸 일단 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병을 갖다 치료를 해야 된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체질 관리를 하면은 약을 먹더라도 약을 먹던 약도 중단을 하셔도 돼요. 물론 체질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체질이 변하면 그렇죠.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중이 원래 키가 한 160 정도 되시는 분인데 체중이 한 90kg, 100kg 정도 나가서 혈압이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고혈압 체질이거든요. 네. 체중 관리 쫙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중 한 60kg까지 빼주면 혈압약 안 드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평소에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짠 음식만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사시던 분이 계속 혈압이 높았는데 음식 조절 다 하고 그다음에 활동 많이 하다 보면 혈압약 드시던 약을 다 점점 끊고 제 진료실에서도 가장 그 목표라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압약을 줄여가서 끊는 걸 갖다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쭉 먹을 필요는 없다. 물론 그렇죠. 물론 이 체질 관리라는 게 워낙 힘들고 이 체질이라는 게 나이 들면서 변하는 체질이거든요. 세월은 못 이긴다고 그 체질 관리를 통해서 혈압을 조절 완전히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혈압약은 보조요법인데 그 보조요법을 꾸준히 갖다 쓰는 경우가 사실 체질 관리보다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혈압약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신다고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혈압약이라는 거는 제발 그 약에다 모든 걸 뒤집어 씌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혈압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그런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눈 나빠지셔서 안경 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안경 끼시고 세월이 흐르면 그 도수도 조금씩 더 올려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런 거거든요. 내 체질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을 용량을 조금씩 조절하거나 바꾸거나 해야 되는 거지. 그게 혈압약에 내성이 생겨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혈압약 관리에서 용량 조절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약을 좀 더 써야 된다든가 그러면 생활 습관 바꾸는 걸 열심히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쭉 알아봤는데 사실 혈압도 혈압이지만은 콜레스테롤 수치 네. 높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우선 뭐 콜레스테롤은 모두 나쁘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콜레스테롤 다들 알고 계시니까 우선 콜레스테롤이 뭔지 뭐 정확히 한번 알고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이제 몸에서 쓰는 원료 그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렇게 보시면 간에서 합성이 되고요. 어떤 데 쓰이냐? 굉장히 중요한 데 많이 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세포인데 이 세포막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온몸의 세포 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간에서 이제 담즙을 갖다 흡수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이 성분이고 또한 지금 햇빛을 받아가지고 비타민 D를 아까 우리 박현아 교수님 비타민 D 얘기하셨잖아요. 비타민 D 합성하는데 필요한 게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이제 LDL과 HDL이라는 거 얘기 나왔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이런 LDL이나 HDL이라는 그 운반체에 실려서 다녀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LDL인데 이 안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은 몸에 이제 그 전달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얘가 이제 납작한 애가 HDL인데 이 HDL이라는 성분은 흘려져 있는 콜레스테롤을 갖다 모두 다 이제 섭취를 해가지고 청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으로 다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은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LDL에 실려 있는 그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에 그 고속도로에 보내는 유조차에 너무 과적이 돼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HDL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청소되고 있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HDL을 청소차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HDL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럼 LDL이 높으면은 기름을 줄줄줄 세고 다니는 거고 그렇죠. HDL이 그거를 막 청소하고 다니고 네,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우리 그래서- 혈관에다가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는 아주
아주 정말 신기하게도 유조차와 청소차가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 건강 검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네. 제가 HDL이 69이고요. LDL이 145 정도 나왔는데 아, 네. 두 개 다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둘다 높아요? 조금 높기는 한데 일단 아까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수치를 보시면은 저는 주로 생각하시는 건 LDL 콜레스테롤만 생각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주 안 좋은 건 LDL 콜레스테롤 190을 넘어가는 경우 이거는 체질적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약 드셔야 되고 적정한 경우에는 보통 130 미만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사이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아주 드문 경우에는 100m로 떨어뜨린 경우 70m로 하든 50m로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MC님 같은 경우에는 LDL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경은 좀 써야 되겠다. 아직 약 먹어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철규 아나운서가 막 기름진 거를 먹거나 그러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네, 그럼 뭐 당연히 그렇죠. 마른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 음식 많이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삐쩍 말랐는데도 이제 폐경기 이후에 콜레스테롤이 확 올라가는 분들 많습니다. 아, 이게 먹는 거랑 상관없이 네, 이것도 역시 체질이군요, 체질이고 진짜. 여성 호르몬도 작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 갖다 좀 그런 걸 갖다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몸에는 그 사춘기 아들이랑 엄마가 있어가지고 사춘기 아들이 땅 이렇게 막 어지르고 다니면 엄마가 와서 다 청소하고 뭐 이렇게 너무 하는.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오. 그런데 엄마가 굉장히 강하셔. 왜냐하면 HDL 콜레스테롤이 69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파워풀하신 거예요. 엄마가 파워풀. 잔소리쟁이네. 잔소리쟁이. 그러니까 옆에 엄지인 선배가 있는 거랑 비슷하네. 자, 빨리 그러면 질문. 네네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도 자주 나오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심장이 안 좋다는 신호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라고 질문. 굉장히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의미는 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굉장히 단순화된 답이에요. 왜냐하면 심장 안 좋으신 분들이 가슴 답답하고 숨 답답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건 아주 심장병의 전형적인 증상이긴 한데 문제는 사실은 심장이라는 거는 몸의 혈액이 활동할 때, 뇌 활동할 때, 그 육체가 활동할 때 피를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활동이 거의 없고 뇌 활동도 없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별로 그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크게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는데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답답하다 이런 경우는 심장병을 걱정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숨이 답답하다 우울증입니다. 대개는. 한숨을 크게 쉬어야지 편하다. 걱정거리가 많고. 네, 이거는 스트레스 받으신 거고요. 불안증입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것과 증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요거는 보십니다. 심혈관 질환이 아니라 많은 수가 뭐 그래요. 스트레스나 약과나 정신적인. 이쪽. 거기에 이제 공황 장애도 있으신 분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철 교수님이었습니다.